자, 오후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5페이지, 문제는 101번. 자, 이제 민족 독립운동이에요. 쉬운 게 하나도 없긴 하겠지만, 수험생이 느끼기엔 여기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남이 어려운 부분을 내가 잘하게 되면 나의 강점이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점수 맞으셔야 돼요. 자, 201번 가겠습니다. 가부터 라 조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가. 대일본 제국 정부는 있는 애무성을 경유하여 이후에 대한제국의 애국에 가지는 관계 및 사물을 감리 지휘할 것, 즉 애교에 관련된 부분을 뺏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을사늑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1905년) 두 번째, 대한제국의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가 초청한 일본인 한 명을 재정고문으로 초빙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그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재정고문을 밑줄 긋습니다. 예, 이걸 한일협정서라고 그러죠. 예. 예, 정사년파를 협정서라고 합니다. 재정고문. 그 유명한 SM이 들어오죠. SM, 스티븐슨, 애교 고문이죠. 미국인. 그 다음에 메가타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재정 고문과 그 다음에 예교 고문. 재정 고문. 이 두 분이 제일 가장 많이 나오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뭐 경찰이라든가 행정이라는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 이 두 부분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 제국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전략상 필요한 지점 수시로 사용하겠대요. 예, 이건 한일 의정서라고 합니다. 여기보다 빨라요, 그죠? 예. 보통 이렇게 한일 의정서, 한일 협정서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의협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의협 1904년 2월, 8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처음으로 일본군이 주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보셨죠? 일본군의 주둔하는 법적 근거. 그래서 오늘날의 용산에 처음으로 주둔하게 되었다. 얘들이. 그래서 얘들도 보통 조선 주차관이라는 표현을 쓰죠. 훗날 여기 24단으로 명칭이 바뀌죠. 이렇게. 얘들이 우리 3.1운동 때 우리 시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눴던 애들이죠. 조선 주차관 애들이 훗날 24단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우리 나라에 한참 동안 존재했던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용산에 이제 일제가 망하고 빠져나가는 곳에 바로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죠. 용산에. 예, 최근에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평택으로 이동하게 됐죠. 새로운 기지를 만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전 용산 그 남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마 생태도시를 서울시에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 그 공원에서 시간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참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환경을 하나 갖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한일 친협약이죠. 한자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신협약. 일명을 정미 7조회라 부릅니다. 정미년에, 그죠? 1907년이죠. 정미 7조약. 1907년에 정미 7조약을 맺었습니다. 신협약이라고 합니다. 네. 이때 우리나라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차관 정치가 이루어진다 보시면 돼요. 차관 위가 장관이잖아요. 그죠? 네. 장관은 우리 조선 사람으로 만드는데 일단 이 사람들은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차관은 일본인이 만든 거예요. 하는 거예요. 자리를. 일본인에 의해서 정치가 행정 업무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관 정치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행정권이 박탈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권 연지 박탈되었다. 장관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차관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는 끝났다 봐야 되겠죠. 시험이 잘 나와요. 작년에도 나왔어요. 내용이요.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커요. 순서하고 내용을 끊임없이 물어볼 겁니다. 자, 보죠. 옳지 않는 것. 1번. 가조약 이후에 민정관과 조변의 자결이 있었다. 그렇죠. 두 번째. 합정서죠. 한일협정서 조약 체결을 재점검을 메가타가 들어왔다. 맞죠. 다. 한일협정서죠. 대한제국의 중립화선을 무시하고 체결하였다. 예. 러일 전쟁의 분위기가 막 터져 나온다고요. 1904년에. 그래서 고정임금이 중립을 선언한다. 우리는 러시아도 일본도 편을 들지 않겠다. 근데 일본은 우리를 무시하고 한일 의정통에서 용산에다 용산에다 일본군 기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라 조약으로 통관부가 설치됐다. 통관물이 여기에요. 아니요, 여기 있어. 1905년 을사의학 때 남산에 통과부가 설치됐습니다.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문제 20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정거장에 도착할 때마다 드나드는 순사와 헌병, 보조는 차례차례로 한 번씩 휘돌아 다녔다. 수학교 선생님이 긴 칼을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다. 선생님들, 그죠? 교원이라고 하죠? 교원, 그 다음에 공직자, 이런 분들이 길다는 칼을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느 시대냐 물어본다고요. 이게 1910년대예요. 네. 제가 이렇게 애우라고 하거든, 학생들한테. 자, 누군가가 나에게 칼을 이렇게 목에 들이댔어. 수업 시간에 내가 잠깐 졸았어. 졸 수 있죠, 잠깐. 그럼 보통 요즘 선생님은, 야, 졸려? 뒤에가 좀 서 있을래? 선생님도 그렇게 하거든. 뒤에 좀 서 있어. 바람 좀 쐬, 정신 차려. 그렇잖아요. 근데 졸음이란 게 우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때 여기다 목에다 칼을 들이댄다 생각해봐. 근데 잠깐 졸았는데 선생님 목을 칼을 들이댄다, 이렇게. 일명 우리 보통 얘 니본드라고 하잖아요. 니본드를 칼을 들이댄다 생각해봐. 뭐, 욕 나오지. 외워졌어? 이런, 1900,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왜냐면, 공부하다 보면 이게 10년대야, 20년대 헷갈릴 수가 있어. 칼을 들이댔네? 이런, 약간 쌍욕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침정기 10년대입니다. 10년대에서 볼 수 없는 것.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지 못해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허가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독서회에 가입했다가 발각돼 치안유지법에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잘 나오죠? 치안유지법은? 연도 외워야 돼, 이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사회주의자를 갖다가 체포할 목적으로 만든 게 치안유지법이에요. 일본에서도 사회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되게 심각해지죠. 치안유지법을 원래 사회주의 체포를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를 색출하는 데 적용시키더라. 이걸 적용해서 재판을 받게 하더라. 왜냐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나라를 빼앗긴 사람은 당연히 독립운동 하죠. 그게 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자국을 찾는 게 뭐가 죄야 돼요. 그 무슨 제목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제목을 만든 게 이거예요. 치안유지법이에요. 봐봐. 외워야 돼. 일단 1920년대. 하나, 둘, 셋, 넷, 5글자예요. 25년이에요.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1925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집 부근을 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헌병에 끌려가 처벌받았다. 1910년에 뭐가 만들어져? 태영령에 대한 얘기예요. 태영령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에 마을 뒷산 땔감을 모으다가 산림령 위반죄로 태형에 수십 대 처벌받게 됐습니다. 1910년대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03번이죠. 203번. 다음과 같은 일제의 교육 정책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쭉 읽어보세요. 뭐 학교 얘기 쭉 나오죠. 끝부분에 이런 게 나서 두 번째 줄에 한국어는 수의 과목으로 변경했다 그랬습니다. 수의 과목이라는 얘기는 선택 과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1930년대 교육령입니다. 일명 이게 3차 교육령이라고 하거든요. 1938년부터 1943년까지입니다. 이걸 일명 3차 교육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1차 교육령, 2차 교육령, 3차 교육령, 4차 교육령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한국어는 수의 과목, 선택 과목.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듣고 싶으면 선택 과목을 신청하는 우리 학교에서 수강 신청하듯이. 자, 그러면 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선택에는 선생님이 안 계셔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일본의 교육 방법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자, 이 시기와 가장 가까운 사실을 골라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볼까요? 치안유지법. 아까 얘기했죠. 1925년. 되게 멀죠? 그랬죠. 그 다음에 신은행령. 3번의 신은행령은 1927년이에요. 4번 조선중앙일보 창간. 1933년이에요. 다 안 맞죠? 2번에 보세요. 여자 정신대 근로령 됐죠. 여자 정신대 근로령. 몇 번? 2번. 여자 정신대 근로령. 이게 연도가 1944년이에요. 44년이에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일제의 교육정책 시기에 일제가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답이 안 돼요. 답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시행된 시기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좀 바꿔 수정해 주세요. 요거가 시기가 안 맞죠. 끝에 43년이고 시작 부분이 44년이잖아요.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문제를 가장 가까운 것 이렇게 수정 좀 하셔야만 문제가 정답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로만 가지고는 문제의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여자 정신대 근로령. 이건 이제 강제 동원하는 내용이에요. 시계에서. 여성들을 강제 동원했다 보시면 돼요. 정신대라는 얘기는 그 강제 동원했던 부분이고요. 이 중에 일부분이 이제 이안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안부로. 그러니까 정신대하고 이안부를 구분 못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정신대는 노동에 차출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월급을 안 줘, 이 자식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돈 내느라고 법정 시비에 걷죠, 지금.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가 되게 안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안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 중에 이제 젊은 여성들을 갖다가 잡아다 성노예로 써먹는 거예요, 이게. 성적 노래기로 써먹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야 돈 안 주고 부려먹으니까 우리 요즘 치면 노동법 위반이 되겠죠. 근데 이건 너무했잖아, 이게. 이게 이제 1944년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제 이 짓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 되게 안 좋잖아요. 왜 안 좋아요? 사과를 안 하잖아요. 본인들이 안 했죠. 조상들이죠. 조상들이 어찌됐든 간에 뭐 나쁜 짓을 했다면 사과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조상들 참 나쁜 짓 했네요. 정말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 하겠어? 자기 하는 게 아닌데 조상들이 했던 거니까 후손들이라도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일본이 지금 이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자, 203번 약간 문제 약간 수정하게 되면 정답을 맞춰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204번 가겠습니다. 자, 가와나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골라보겠습니다. 가. 20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측량한다. 이걸 양전사업이라고 불러요. 한자 꼭 적어드리죠, 제가. 양전사업이다. 토지 측량하는 걸 갖다가 양전사업이라 합니다. 왜 측량해요? 지주가 누군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놓은 땅이 이 주인이 누구예요? 은결을 숨겨놓은 땅을 얘기하는 거지. 미등록 상태로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었겠죠. 두 번째, 토지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내 주소, 시명, 명칭 및 소유지 소재, 지목, 차 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국 조사국장에 신고해야 됩니다.
토지 조사 사업. 총독부가 하는 겁니다. 보죠. 옳은 것. 가를 통해 작성된 양안의 조세부가 기준이 되었다. 그죠? 기준이 됐겠죠. 두 번째, 나아에서는 신고자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다. 네. 미신고된 사람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다 강탈해 갔다. 그 결과 얘들이 몇 %를 가져갔다? 우리 전국토에 40%를 빼앗아 갔다고 얘들이. 총국부 애들이. 그리고 이걸 어디로 넘겨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다 넘긴다고. 그리고 이럴 때 걔들이 불화를 한다고. 불화는 말은 헐값 매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일본인들 우리나라에 5,000엔과 10,000엔, 20,000원 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들에게 또는 친일했던 우리나라 조선인들에게도 이렇게 일부 불화가 됐다. 헐값 매각이 됐다. 디귿번 가는 조선시대 나는 대한제국 시기에 실시되었다 그랬습니다. 가가 대한제국 시기가 되겠죠. 양전사업이니까. 나는 토지사업이잖아요. 이건 일제강점기라고 봐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가나의 결과 지게가 발급됐다. 지게가 발급된 건 여기입니다. 양전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게가 발급되죠. 지게란 근대적 토지대장을 지게라고 합니다. 대신에 여기서 알아야 되겠죠. 고려와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토지대장을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양안이라고 한다. 양안이라고 한다. 이 정도도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기억, 니은만 옳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5번. 다음 일제강점기 정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 정책은 체제 안정책의 일환이었으며 빈농을 중심으로 하농민 일반을 체제에 수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 정책의 시행 배경으로 이해되고 있는 농촌 내 활성화는 거꾸로 말하면 일제와 민족 운동 간의 독립 획득 경쟁을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일제는 스스로 농가 갱생 계획 실시 후에 식량의 충실, 부재상한, 현금 수지 개선이라는 이른바 갱생 계획의 3요점은 많은 실적을 거두다 평가하고 있다. 잡벅이야. 요즘 말로 하면 지 혼자 잘났다고 얘기하면. 이게 농촌진흥운동이에요. 이거 우리가 실시한 거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시한 거 아니라고. 누가 실시한 거예요? 일본인들이 실시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에 쉽게 해서 5월에 씨를 뿌리고 10월이나 11월에 수확을 하죠. 수확하고 다음 연도에 봄까지는 농한기라고 불러요. 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때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도박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요. 도박 같은 걸. 도박하다 보면 돈 다른 사람 데려고 돈 잃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잃은 사람은 번전을 찾기 위해서 남의 돈을 빌려서 또 도박장에 간단 말이에요. 이걸 차금이라 불러요. 이 차금 때문에 농촌이 피폐해진다는 거야. 누가 봤을 때? 우리가 아니면 쪽발이들이, 이 시새끼들이 봤을 때 피폐하다는 거예요. 그 너무 시새끼들이 운동하는 게 농촌진흥운동이에요. 아셨죠? 농촌진흥운동. 옳은 거 골라봅시다. 소작조정령을 제정하여 소작조정령은 1932년 시기에 농촌진흥을 동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제정하여 소작인의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네. 1932년 농촌진흥운동이 벌어지면서 바로 32년 그해 12월에 이게 제정됐다고요. 소작조정령이요. 네, 이거 좀 심하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분쟁이 생길 거 아니야. 싸움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뭔가 중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예, 그죠? 이 중재가 그 이듬해 33년부터 시행된다고 이렇게. 요건 두 개는 되게 심합니다. 심하다는 거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농촌진흥도 용도 하나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소작 조정령이 만들기 위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없게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이 이렇게 됐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산미증식 계획을 통해
미국 생산량이 획기적인 증대를 이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틀린 질문입니다. 토지 주사업을 실시하여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의 관계가 설정되었다. 근대 토지 소유권의 관계가 설정된 게 아니라 강제로 빼앗아갔잖아요. 이걸 근대적으로 볼 수 없는 거지. 그죠? 이것도 1910년대고요. 연도도 맞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32년도고, 이건 지금 3번 지면 1910년대 내용입니다. 4번 수리조합령을 제정하여 미국 생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지금 얘기하는 수리조합령은 1917년이에요. 이것도 안 맞죠? 네, 실행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5번 문제가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일반 수험생들은 문제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205번이고요. 되게 난이도가 높다. 전체적으로 높다. 왜? 10년, 20년, 30년 전체를 내가 농민 운동에 대한 뭘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부분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 가장 높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네. 나중에 할 게 없어 나는 더 이상 그러면 그때 보세요. 네. 206번 갈까요? 이제 606번 분들은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어렵게 하죠. 206번. 풍기의 경상북도입니다. 풍기의 강복단과 대구의 조선 국권회복단이 합류해서 만든 게 뭐냐고 물어보는데요. 이게 대한강복회예요. 네, 대한강복회입니다. 네, 이게 연도도 알아야 돼요. 1915년. 대표적인 인사 알아야 됩니다. 박상진. 그 다음에 경북의 아들 김자진 장군. 네, 이런 사람들이 대한강복회를 이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시험에 잘 나온 건 이 사람들은 공화정을 추구했다. 공화정을 추구했다. 나라가 망하는 다음에 공화정을 추정했다. 즉 우리의 대표를 선거를 통해서 뽑자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방향은 이제 우리가 군자금을 좀 모아가지고, 그죠? 군자금을 모아가지고 간도적으로 좀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무장 투쟁이 이루어진다고요.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군자금을 또는 의연금을 스스로 이렇게 돈을 내시는 분들. 그런데 충분히 저 집이 부잣집이고 돈도 많은 사람인데 군자금 또는 의연금을 줬으면 좋겠는데 안 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강력하게 이분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돈을 빼앗아갈 정도까지 큰 역할을 하게 됐고요. 또 이 박상진 같은 경우에는 저기 경상북도 충청도 아산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아산 군수가 되게 돈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이거 좀 주세요. 군자금 안 내놓거든.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 체포되고 박상진은 실형을 받고 사라지게 됐고 이 이후에 대한강복회는 어떻게 조직이 무너지게 되면서 김자진 장군은 이때부터 다시 간도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간도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날 여러분 알다시피 독립군인 북로군 정성을 끌고 다니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 207번 갈게요. 다음 운동과 관련된 독립운동의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용산 인쇄공 직공약 200명의 야간 작업을 그만두고 거리로 나와 독립만세를 불렀다. 같은 날 시내 상인들도 철시를 결의하고 시위운동에 참여했다. 종로 보신각 부근 학생으로 보이는 4~5명이 국민대회 공화만세를 외치기도 하였다. 선포문이 뿌려지기도 하였다. 3.1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볼까요? 옳지 않은 것. 국내에서 좌우합작운동이 일어난 계기가 되었다. 자,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926년에 조선민흥회가 조직됐습니다. 물산장력의 민족계열과 사회주의계열이 합쳐졌습니다. 자, 물산장력계와 사회주의계열이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도에 정우회 선언이 있습니다.
자, 일본에 유학 갔다 온 학생 젊은 친구들이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을 하고 왔던 친구들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와봤더니 사회주의 계열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하고 민족 계열은 민족운동 계열의 독립운동 따로따로 하더란 얘기지. 야, 이게 무슨 독립운동이야. 하나를 합쳐서 힘을 발휘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두 개 단체가 합쳐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정해주는 선언을 정오의 선언이라고 불러요. 이틀 전 그 유명한 신간회가 이렇게 창간됐죠. 1929년 우리가 알다시피 강주 학생 운동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최소한 이 정도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추가하자면 여기 이제 1923년에 이제 여기 이제 형평사 운동 하나 집어넣으면 돼. 형평사. 어디에서? 경상남도 진주. 어떤 사람들이 백정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거죠. 네. 즉 갑오개혁을 통해서 신분제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백정들에 대한 신분 사회적 차별은 여전하더라는 거지.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설명 옳지 않는 거죠. 국내에서 자업합작 운동이 일어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업합작 계기가 일어난 것은 26년 60만세 운동이죠.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자업합작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신간해야 되는 겁니다.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일선의 민족자격 일령을 받았다. 상하이 임종 수립되었다. 시위가 농촌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서울 종로를 한 복판으로 했다가 서울 예각으로 갔다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 방식이 3.1운동 전파 방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됐죠? 이어서 208번을 풀겠습니다. 이거 메모하셨죠? 메모 좀 빨리 하실까요? 강주 학생 항의로 운동인데 강주라 제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됐죠? 지우겠습니다.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지웁니다. 208번으로 가죠, 이제. 자, 다음에 이곳과 관련된 단체로 묶인 것은 국권피탈 이후에 많은 한국인이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이곳 한인들은 2달 동안 곡식 씨앗과 옷까지 책구르미들만을 가지고 보따리 산채 화물에 산채 화물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다. 여기 지금 현재는 연해주를 얘기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에서 우리가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합니다. 이건 스탈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색깔이 같아. 일본 애들하고 우리나라 애들이. 그죠? 혹시 우리가 첩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일본의 첩자 역할을 하지 않아? 이게? 이런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얘네들 강제로 이주시켰다. 엄청나게 많은 50% 이상이 이동 도중에 희생됐다. 무슨 아름다운 집, 멋진 집, 그럴싸한 집을 지어놓고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허발판에 그냥 내리게 했어요. 우리가 그 학문이 다 읽어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고려인들을 보통 얘기하죠. 이분들을 갖다가. 이분들 우리가 보통 현재는 우리가 고려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려인이라는 칭을 합니다. 이게 37년입니다. 스탈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입니다. 자, 연해주겠죠. 그러면 이 단체들.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단체들을 골라볼게요. 자, 기업권 대조선 국민군 되게 잘 나와요. 대조선 국민군단 화하이입니다. 미국령 화하이 박용만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대조선 국민군단은 일종의 사관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초급장교를 양성해야 되겠다. 두 번째, 대한강복군 정부 연해줍니다. 이게 1914년에 만들었다. 1914년에 해체된 단체입니다. 경학사. 지도를 그리는 게 훨씬 낫겠지. 이렇게. 지도 엉망이다. 우리 독립운동 방향이 보통 이거죠. 하나, 둘, 셋. 이게 서간도, 북간도, 여기 연해주.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경악사는 여기입니다. 서간도입니다. 누굽니까 이게? 예. 이형 일가들이 이룬 것이죠. 서간도. 서간도에서도 삼원보 지역에 여기에 자치기구를 할 수 있는 경악서를 설치하더라. 중광단 여기입니다. 북간도입니다. 중광단, 서일 같은 사람들. 네, 서일. 그 다음에 권업회는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연해주죠. 성명회. 그 다음에 권업회. 방금 얘기했던 강북군 정부. 네. 신흥무관학교 여기죠. 네, 1919년 1년 만에 해체되고 맙니다. 네. 그래서 니은, 미음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역을 가지고도 시험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서간도 지역, 북간도 지역, 연해주. 좀 더 심화가 나오면 여기 상하이가 나옵니다. 상하이에 우리 독립운동한 단체들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본다고요. 신한혁명단, 대한보국단 막 이런 걸 물어본다고. 네. 답은 3번. 문제 209번 갈까요? 209번. 자,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된 다음 사실 시기순을 바르게 나열하세요. 네. 첫 번째, 기억번, 국민대표회의. 1923년 국민대표회의. 왜 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겠답니다. 누가 하는 건가요? 단재 신채호 선생,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 네, 신채호, 김창숙, 이런 인사들이 이승만 탄핵을 위해서 만들게 된 게 대표적인 게 국민대표회의 소집됐다.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외교 정책에 대한 어떤 부재,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 하나의 단체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분이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 재정적인 부담을 되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됐죠. 또 결정적인 게 임통치론을 주장하죠. 우리나라는 나라를 끌고 간 경험이 없다. 그러니 국제기구에 우리나라를 맡기자. 국제기구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유엔이 아니고요. 유엔 전 단계에서 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있죠. 프랑스를 중심으로 만들었던 그 국제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요 중심인 사람들이 좀 우리를 좀 맡기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신체와 대발로가 난리가 나죠. 을사늑약대 나라를 팔아먹은 이한용은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다. 그죠? 그런데 없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승만은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왜?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임시정부를 만드는 것 뿐이잖아요. 되게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국민당 창립. 한국국민당 1935년입니다. 여기 누구예요? 김구입니다. 1935년에 국민당입니다. 김구 선생입니다. 근데 이 김구 선생이 1935년에 만들고 난 다음에 꼭 기억할 게 1940년에 총칭 임시정부로 이동하죠. 김구 선생이 평소에 만들고 싶었던 게 한국 독립당이었어요. 근데 한국 독립당은 이미 조수왕이 쓰고 있는 명칭이었어요. 김구 선생이 조수왕의 양해를 구하죠. 조수왕 선생,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당은 한국국민당이 아니라 한국독립당이야. 우리 독립을 염원하는 의미였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우리 임시정부의 여당을 한국국민당이 아니라 한국독립당으로 개칭하겠어. 조수왕이 이걸 허락해요. 네. 그 결과 40년 이후부터는 한국독립당이 총칭 임시정부의 여당 정부가 됐고요. 김구 선생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서울에 돌아와가지고 본인이 죽을 때까지 한국독립당을 그대로 써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국민당만 알아서 할 게 아니라
한국 독립당과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같이 길러져야 됩니다. 세 번째, 한인애국단. 1931년에 만든 게 한인애국단입니다. 김구 선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2년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봉창과 윤봉길이 추적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억 인구가 해내지 못한 일을 갖다가 조선인 1000만도 안 되는 인구들이 해냈더라. 대단하다. 알고 봤더니 김구 선생이 만든 한인애국단이더라.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장제스가 김구 선생을 후원하기 시작해요. 왜? 당신 우리나라에서 총 들고 무장 독립투쟁해. 이걸 인정해줘요. 그래서 이때부터 한인애국단을 만들고 한 이후부터 처음으로 중국 관내에서 무장투쟁을 합법적으로 국민당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봉창과 윤봉길은 두 사람에 의해서 희생은 됐지만 앞으로 독립운동 방향에 커다란 물길을 터준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했다. 아까 뭐였다고 했었죠. 192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됩니다. 약 150여 단체의 약 300여 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가 해서 결과는 통과됐어요. 통과됐습니다. 요거 탄핵도 이승만 잘리시켜요. 잘리고 난 다음에 박은식이 임시 2대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대통령제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2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2차 개헌 결과 어떻게 해요? 김구가 국무령 중심으로, 2차 개헌은 국무령 중심의 세력을 재편되었다. 핵심 누굽니까? 김구 선생이 이제 국무령이 됐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국무라고 그러는데, 국무령 중심의 개헌을 통해서 김구가 임시정부를 끌고 가게 되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순서로 본다면. 문제 210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겠다. 이 정도 말해도 문제 풀어야 돼. 의열단. 이 글을 누가 써줬나요? 신채호 선생이 1923년 1월 달에 의열단 단장인 김원봉에게 써줬습니다.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겠죠? 이 타이틀 제목은 조선혁명 선언이 되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활동 지침을 담은 공약 10조, 5파괴, 건물 5개 파괴, 7가살, 암살해야 한다, 7살 암살해야 한다, 재택. 중요 건물과 주요 인사를 폭파하거나 암살하자. 신채호가 작성한 의열단 선언이다. 맞습니다. 임시정부 침체에 빠지자 할기를 불어넣기에 조직되었다. 이건 한인애국단입니다. 이건 한인애국단에 대한 얘기. 김구 선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틀린 점이 되겠죠. 밀양경찰서, 조선총독부의 폭탄 축적 사건을 했다. 자,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단원이었던 최수봉이 밀양경찰서를 폭탄을 던졌다. 최수봉, 밀양경찰서. 그 다음에 뭐야? 조선총독부? 김익상. 조선총독부? 김익상이죠. 김익상은 하나 더 있죠. 항포단 사건이 하나 더 있죠. 중국에서 세관을 통과되는 곳이 있는데요. 항구에 세관이 설치된 것을 항포단이라고 그러는데, 항포단. 항포단에서 폭탄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김익상. 김익상은 두 군데 나와요. 총독부에 하나, 그다음에 항포단 사건 하나. 그 다음에 김상옥도 알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건 종로경찰서 폭탄 등. 그 다음에 나석주.
나석주.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다가 쫄탄 던지신 분들. 잘 나오는 인사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최수봉,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다 의열단 단원들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10번. 됐고, 211번. 자, 다음 관련된 사건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독립운동에 냉담하던 중국인이 한국 독립운동을 주목하게 되었고, 이후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중국 영토 내에 우리 민족의 무장 독립활동을 승인하게 됐다. 결과 한국 광복이 창설됐다. 중국가 만든 한인애국단. 이봉창. 일본 천황에 살고 있는 다리를 폭파시켰죠. 이때 상하이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하죠. 아깝다. 몇 메타만 더 갔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이 논조에 일본 정부가 난리가 났어요. 감히 천황 죽이지 못한 걸 아깝다고? 그래서 얘들이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버렸어요. 상하이를 일본 애들이 기습 점령해버렸어요. 그 승리했어요. 그리고 전승 축하식을 하게 됐어요. 전승 축하식을 하게 됐어요. 상하이 사변 축하식. 그 다음에 지네 천황의 생일이 같이 겹친 날 이렇게 하게 됐어요. 어디에서? 상하이에서.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윤봉길이 도시락을 투척해서 상당수의 고위 군 관료와 장성들을 희생시켰어요. 이게 일명 윤봉길 폭탄 축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봉창과 윤봉길 한예육단이 다지만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예육단에 대한 얘기. 자, 볼까요? 관련된 사건은 무엇일까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콩 공유가 일어났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12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일제가 계례국인 만주국을 수립한 이후에 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일명 만주사변이라고 합니다. 1931년입니다. 만주사변입니다. 만주사변 이후에 벌어진 사고가 뭘까요?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한중연합작전이 펼쳐집니다. 만주를 잃었던 중국인들이 어떻게 공동의 적은 누구죠?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연합작전을 펼칠 수 있어요. 공동의 적이니까. 두 번째, 소련 적세권을 도와 내전에 참전하였으나 적세권의 배신으로 무수한 사상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요르가는 자유시 참변. 1921년. 다 한국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소탕하고 일제는 독립군은 물론 만주지역에 한국인 물차별 섭비했어. 간도 참변.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1번 가나다 순서로 발생하였다. 아니죠. 다 나아가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 직후에 대한독립군단을 편성했습니다. 요거 이후에 대한독립군단이 만들어져요. 서일이 총재가 되죠. 그죠? 서일이 총재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서버 보존까지 가는 거죠. 일명 이걸 뭐라 그러죠? 서버 보존이 우리말로 하면 자유죠. 그래서 자유시에서 우리가 참변을 당하게 됐다. 3번 다 직후에 간도 참변 직후에 3번 다 직후 간도 참변 직전에 그렇죠. 제가 잘못 읽을 뻔했죠. 간도 참변 직전에 여기서 청살 전투가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봉오동하고 청살리에 일본이 실패를 한 다음에 복수 차원에서 간도에 와서 나쁜 짓을 하게 됐다. 살육, 방화, 집이 한 10,000여 대 이상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따르게 됐다. 특히 여인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희생이 따랐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 직후에 한중연합군이 형성됐다. 나가 아니라 가로 가야 되겠죠. 이게 가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3번. 일제가 만주 군벌과 맺은 협정이다. 간단한데 그러면 이거 미스의 협정이에요. 미스라는 정무총감입니다. 예, 정무총감 이놈의 새끼가 만주 군벌하고 하면 합쳐서 여러 일명 미스의 협정이라고 불러요. 뭐죠 우리? 독립군을 잡겠다는 거예요. 독립군을 현상수에 붙이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신고하거나 생포하거나 더 이상 안 되면 죽여서라도 시신을 갖고 오면 내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미스 협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혈안이 되는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만주 군벌애들은 이걸 잡게 해도 혈안이 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일종의 뭐죠? 사냥감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참 잔악한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읽어도 알 것 같은데요. 자, 이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전개된 무장 독립 투쟁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그랬잖아요. 예. 이때 우리가 나타나는 게 잠깐만요. 여기 자유시 참변 있죠? 자유시 참변을 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온 게 여기에요. 다시 갈 데가 없잖아요. 위로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그다음에 신민부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일명 3부라고 불러요. 3부가 버린다고요. 지금 2번 지금 보시면 참의부, 정의, 신민부 등을 중심으로 독립전쟁을 계속 전개했다고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들이 안 되기 때문에 3부 통합운동을 한다고요. 또. 얘들 겹치는 시기예요. 즉 1920년도, 25년도와 겹치는 시기다. 답은 2번이 돼야 되겠네요. 1번 임시정부 요청에 따라 중국 관내를 유정했다. 중국 관내는 30대 중반 이후로 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보합산, 천마산 때, 9월산 때 20년대 초 우리나라 국내 무장투쟁입니다. 자유시로 이동하고 난 다음에 독립군 부대들이 적군의 무장해제를 당했습니다. 자유시 참변, 아까 방금 얘기했던 1921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1921년에 대한 얘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4번 가야 되겠군요. 자, 문제 214번. 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을 고르세요. 1932년 3월 12일 누구와 중국 우영군의 한중연합군은 영릉과 뒷산에서 대기하고 있다. 일본군의 요격, 수시간의 격정을 벌였고 30여 명의 사상자를 입고 일몰관계에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네, 여기는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입니다. 지도를 좀 활용해 볼까요? 양세봉이 주도 활용했던 것이 여기입니다. 네, 여기에요. 이걸 일명 서간도. 여기 볼까요? 여기 이렇게. 여기는 북간도. 여기는 지청천입니다. 지청천은 한국 독립군. 민족주의 계열이죠. 서간도는 뭐죠? 양세봉 중심의 조선혁명국. 이건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사회주의 계열, 여기 민족주의 계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문제 풀어볼까요? 옳은 것. 양세봉을 총사령을 해 남만주지 활동하였다. 네, 여기 서간도죠. 서간도를 남만주라고도 합니다. 근데 원래는 정확한 명칭은 서간도가 맞아요. 네. 두 번째, 지청천의 지휘 아래 북만주와 간도 일대에서 주로 활약을 했다. 한국 독립군에 대한 얘기. 세 번째,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한 조선 독립동맹의 산하 무장단체로 조직되었습니다. 김두봉의 조선 독립동맹이 됐죠. 이건 조선 의용군이 되겠습니다. 1942년 이후에 하북 지역에 있는 조선을 다 끌어모았어요. 그죠? 이게 조선 독립동맹이에요. 하북 지역입니다. 그리고 만든 게 조선 의용군입니다. 의용군과 조선 의용대는 구분하셔야 돼요. 김원봉이 이거 만들었어요. 그죠? 여기는 김두봉이에요.
예, 김두봉이 조선의용군을 만들기 전까지는 뭐죠? 조선의용 하북지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북지방에 있는 조선 사람 다 끌어모아서 조선 독립정을 만들었고 이 산하 단체로 의용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용대와 의용군을 구분 못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연도 틀이죠? 네. 이건 42년 이런 식으로. 되게 처음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네, 독립운동사에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쉽게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론을 한번 다시 이렇게 복습하게 되면 아 이거였구나 내가 문제 풀 때 이게 안 풀렸구나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되죠? 그 다음에 4번 질문 대한민국 이진중과 창설된 군대로 연합군과 함께 대일전 이건 한국 강복군 네, 한국 강복군 이야기 충칭 임시정부의 네, 군인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됐죠? 215번 좀 지우겠습니다. 일제가 만주 군벌과 맞은 협정이 어디가 그런 건가요? 잠깐만요. 215번이죠. 자, 다음에 가 조직은 무엇인가요? 37년 6월 동북항일연군 밑줄 그어요. 동북항일연군 나왔네, 그죠? 이건 무조건 김일성 나와야 돼요. 동북지방의 항일, 민족을 불문하고 중국과 우리나라 사람이 다 모였어요. 동북지방에서. 예. 그리고 전략선 요충진 함경난도 갑산이 보천보를 습격했대요. 예, 보천보 전투가 나옵니다. 마찬가지 김일성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나요? 예, 조국 강복회의 도움을 받아서 김일성이 보천보에 승리하게 됐다. 큰 의의를 가지고 있죠. 양세봉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밀정에게 암살을 당하게 됐고 그 다음에 간도 지역에 일본군 사단 병력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청지는 더 이상 간도 지방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관내로 내려오게 됐죠. 산해관 안쪽 즉 중국 관내로 내려오게 되면서 빈 텅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김일성 같은 사람들이 보천보에 승리하게 되면서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됐다. 그 떠오른 영웅으로 떠올랐던 김일성은 중국 관내로 들지 않고 러시아로 도망가는 통에 훗날 우리 해방되고 난 다음에 러시아 애들에 의해서 김일성이 띄워지게 되면서 오늘날의 북한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해 조직은 뭔가요? 당연히 뭐예요? 조국 강복회가 답이 돼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16번. 다음 부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중국 항거우에서 무슨 부대를 만들었대요. 네. 항거우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김원봉입니다. 김원봉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선 의용되겠죠? 이거 누가 후원해주나요? 국민당의 정부인 장제스가 후원해줍니다. 여기는 민족주의 계열이고 김원봉은 사회주의 계열인데 왜 이렇게 도와줄까요? 사제지간이에요. 장제스가 김원봉 같은 의열단 애들 갖다가 군관학교에서 장교교육을 시켜준다고. 이때 뛰어난 김원봉을 보고 반한 거죠. 장제스가. 색깔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잖아요. 일본을 몰아내는 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도와주게 됐다. 저도 의정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볼까요? 1번 자유참변 피해를 입었다. 자유참변 피해를 입은 것은 대한 독립군단이에요. 한참 전 얘기죠. 서해를 총절했던 사람들이 갔다가 다 피해를 받게 됐죠. 두 번째, 일부 대원이 한국 강복군에 편입합니다. 김원봉이 조선의용대 1942년에 강복군에 한국 강복군에 편입하게 됩니다. 누구 요청이 있었나요? 김구의 요청으로 김원봉이 러양에서 김두봉으로 가려다가 김두봉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김구 선생에 합류하게 됐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삼부통합으로 성립된 국민부 산하의 군대였다.
예, 이것은 조선혁명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이건 양세봉에 대한 얘기입니다. 양세봉에 대한 얘기. 4번 쌍성보 대전자령 등 일본군을 격파했다. 예, 이건 한국 독립군에 대한 얘기. 누구예요? 지청천이죠. 누가 힘을 합쳤나요? 중국의 호로군과 힘을 합쳤죠. 일명 3전 중반 이후에 한중연합작전이 펼쳐졌다. 지청천에 한국 독립군과 힘을 합쳤다. 주로 전투에 승리한 전투, 쌍성보에서, 대전자령에서, 동경성에서, 경박호에서 이렇게 다 잡아야 돼. 독립군사가 알면 쉬운데 모르면 되게 어려워요. 그죠? 무조건 다 암기가 아니라 이해와 암기가 같이 곁들여져야 돼. 그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론책을 한번 봐야 돼. 이론책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 본인이 체제를 잡아야 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7번 문제 하나 풀고 쉬겠습니다. 문제 217번. 다음 백범일지의 한 구절이다. 여기서 말하는 참전할 준비는 무엇을 말하는가? 아, 예적이 항복. 이것은 내가 기쁜 소식이보다 하늘이 무너진 듯 같다. 천신만고로 수년간 있었던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화사가 되었다. 아, 여기 보시면 한국 항복군이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그 정진군이에요. 이 정진군을 서울로 직접 진격작전을 펼치겠다는 게 김구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9월이었어요. 1945년 9월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알다시피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하게 됐어요. 일본 패망되면서 어떻게 당연히 우리는 해방이 되고 말았죠. 본인이 하고 싶은 계획에 플랜에 차질이 오게 됐다. 왜냐하면 김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가 뭔 성과를 좀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되게 슬퍼하죠. 독립이 된 건 참 즐거운 일이나 해방이 된 전국 이후에 내가 할 일이 줄어들 것이다. 예측대 그대로 맞아가는 거죠. 자, 백벌지 한 구절이니까 여기 말하는 참전할 준비는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4번 보시죠. 강복군이 미국 전략정보국, 이거 일명 OSS라 불러요. OSS. 훗날 CIA의 전신이 돼요. 중앙정보국의 전신이 돼요. 정보의 도움을 받아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는. 국내 진공작전은 뭐예요? 방금 여기 정진군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하지를 못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됐죠? 네,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